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소노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도 아케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도 아케르는 게르만계 스키리족 출신입니다. 소노마 제국의 장군 오도 아케르는 노마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에데코가 혼족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틀라의 측근이었고 친은 스키리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소코트 반달 혼족 및 갈릴리와 이탈리아에 각기 개발을 둔 유럽층의 갈등 탓에 사약해진 소노마의 정말 확정된 인물입니다. 다만 소노마 붕괴 이후 유럽 정치 지형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가 무의도 행처도 거의 없는 소노마 황제를 삭제하기도 전에 이뤄진 일이라 이 부분은 상당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대단히 의미는 컸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케도는 혼족 아버지와 게르만 계열의 스키리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데코는 아틸라의 최측근 부하였습니다. 아내가 스키리족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틸라가 죽자 정작 혼족인 그가 택한 진로는 아내의 일찍은 스키리족을 규합하여 대혼족 출정 및 반아틸라 일가 운동에 앞장선 것이었습니다. 스키리족을 괴롭히고 고기 반표로 분류된 혼족, 그것도 그냥 혼족도 아니고 가장 스키리족을 못살게 보던 아틸라의 최측근인 에데코가 정당 아틸라가 조건이 혼맥을 앞세워 갑자기 입장을 표명해 스키리족 독립투쟁을 이끈 후세인에게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오늘날 기계 같은 민족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트족이든 파랑크족이든 최고 엘리트층일수록 귀속 의식이 오늘날 국민 감정에 가깝게 소속 민족층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가 죽었을 당시 혼족 내부에서도 아틸라를 반대하던 세력들이 저마다 세력을 규합해서 아틸라의 아들들에게 맞섰던 걸 보며 아데코는 별 감명 없는 아틸라의 아들들한테까지 충성하느니 아예 그냥 본인 혼족 정치에서 생겨된 멋있는 그걸 떠나 새로운 스키리족 왕가를 그리고 결심했던 걸 보입니다. 아데코와 오다와 크루스는 소원하는 대로 혼족에게 승리하여 각기 스키리족의 왕자가 되었으나 그 외에는 다름 아닌 고트족, 게피트족, 루기족, 헤들리족과 투쟁해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다름 아닌 데오도리쿠스의 큰 아버지 발라미르가 이끄는 아말 고트족의 패배 에데코가 전사하였습니다. 아오다와 크루스는 스키리족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오다와 크루스도 훗날 소노마 제국을 끝장내게 되는 자답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키리족이 한 차례 이겼습니다. 발라미르가 스키리족에게 패한 후 사르마티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그의 동생이자 데오도리크의 아버지 데미르가 행을 승해서 아말코트족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데오도리크 왕과 원한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아버지 뒤를 이어 새로운 적정이 된 데오도리크와 싸워 크게 졌습니다. 이 아말코트족을 더 이상 이길 자신이 없었던 아오다와르크는 스키리족을 딛고 소노마 군대에 들어가 혼란을 기획합니다.
아말코트 작가의 성패는 굳이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이고지고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왕이 되면서 오도 아르케이 노마권에게 비한 오다와 크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오도 아르케라는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마 제국 장로로서 공부하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오도 아르케는 당시 노마의 실력자였던 리케메르의 휘하 장수였습니다. 리케메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온도바 바다가 리케메르의 뒤를 이었으나 오레스테스에게 실권이 나왔습니다. 오도 아르케는 이 새로운 실력자인 오레스테스와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이후 오레스테스가 자신의 아들 로몰루스를 황제로 세우면서 둘 사이 긴장은 아파지게 됩니다. 오레스테스가 병사들에게 땅 지급을 미룬 사이 이 불만을 품는 야만족 군대가 그를 이도로 옮기고 한다게 오레스테스를 공격해 죽이고 황제를 피하였습니다. 다음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도 아르케르는 마음만 먹으면 호사비 황제를 세워 앉힐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노마인을 낮춰놓고 실권을 제게가 지면 동로마 제국에게 공격을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위험한 일을 제지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플라비우스 리케메르가 동임했던 마리오리아누스 황제가 서로 권력 다툼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직접 왕이 되는 게 더 권력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보입니다. 서노마 제국 황제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서노마 제국은 470년에 사실상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멸망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일전에 오레스테스에게 쫓겨난 윌리우스 네포스를 서노마 제국의 황제로 보기도 합니다. 네포스는 쫓겨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몰루스가 폐위되자 동로마 황제 제노도 네포스를 서로 서노마 황제로 간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네포스가 살해된 480년을 서노마 제국의 멸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도 아르케도 동로마의 눈치를 살피며 480년까지는 네포스를 서방 황제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론은 서노마 제국의 군대는 히아그리우스가 클로비스 1세가 이끄는 프랑크족에게 소아성초대에서 참편 시점인 486년을 서노마 제국을 멸망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히아그리우스 본인은 딱히 황제를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군대가 서노마군이라는 명목이 있었던 마지막 세력이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오도 아르케가 서노마 황제의 의장을 반나하면서 동남아 황제의 신화를 자처했으므로 이랬던 서노마는 유지되었으나 그가 데오도리코에게 제거된 뒤 데오도리코가 진짜로 동로고트 왕을 꼬셔 통치하면서 손을 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왕 오도 아르케의 통치는 의외로 안정적이고 유명하였습니다. 450년대 이후 리케메르의 전행으로 참성이 그리지 않았던 서노마 제국이었지만 야만인 오도 아르케가 왕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17년 동안 왕위를 지켰는데 그 이전에 20년 동안 서노마 제국이 얼마나 왕위 교체가 빈번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지시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 리케메르처럼 허사비 황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황제로 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식권을 장악한 후 동남아 제국을 받든다는 명목으로 동남아 황제 제노가 수여한 파트리키우스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포스가 서방 황제라는 제노의 입장에 따라 오도 아르케는 이탈리아의 실권자면서 제노와 네포스가 세계적 동조를 발행한 등 능천스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금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히칠라선에 한 발 걸치고 호시탐탐 이태리를 노리는 반달 왕국을 설득의 시절을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반항하는 로마 지교적을 죽여 반다파를 숙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80년대 보스가 죽자 오도와 게르는 시해자들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달마티아까지 살아내려 버렸습니다. 이렇듯 오도와 게르는 멸망 직전 극적으로 쪼그라들었던 로마 제국의 영토를 어느 정도 수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다가 게르는 이탈리아 봉호주를 삼으면서 그곳을 병사들에게 공토를 지급하고 군대를 재건하였습니다. 언론도 로마 제국으로 피한 그에게 대항하기는 큰 재벌의 신칠세에 순응하였습니다. 오다가 게르는 기존 지배 계획의 특권을 계속 보장하면서 그들을 적소에 임명하여 노마인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서노마 정부의 행정 능력이 힘을 잃고 황제가 지속적으로 교체되면서 서노마 말기는 언론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언론의 협력을 얻은 것은 오도와 게르가 통치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도와 게르는 또한 본인이 아리오스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칼겐 던파를 존중하였습니다. 위해를 끼치지 않는 신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시기 그형 펠릭스 3세는 사나마 제국에 날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도 아까 키오스 분열 사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다와 게르로부터 딱히 어떤 탄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인과 적극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이민족들의 심리학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며 피해를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로마인들의 예민을 불러 그의 통치가 오래 못 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도와 게르가 이탈리아 로마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동부의 르키족이 선을 넘어서 대규모 침략과 약탈을 하였습니다. 직선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도와 게르가 이끄는 군사가 르키족 왕 플레크스의 군세를 분쇄하였습니다. 로마계 주민들을 이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동시에 노리콤 지역에 대한 예항량을 확보하였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르키족은 전선왕 플레크스의 아들 프레드릭의 지휘 아래 데오도리크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종말을 부르게 됩니다. 동고대의 지도자 데오도리크는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주에서 제노와 불화 중이었습니다. 제노 황제는 짜증스러운 데오도리크를 쫓아 부르려 보이면서 반문을 부르지도 않은 해결책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제노 황제 데오도리크 모두가 싫어하는 오도 아르케를 제거하였습니다. 오도 아르케에게 개민적 탁을 받은 바 있는 르키족 또한 여전히 원한을 잊지 못한 채 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갈등 해결 정은 없었습니다. 오도 아르케는 형식적으로는 동남아에 복종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너머를 대체해버린 독립세력을 이탈리아 고측의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군사적 성과를 거둬나가며 자신만의 세력을 확장하자 같은 로마계 국가인 동로마 제국은 오도와 아르케에게 상당한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가 동로마 제국에서 3년 동안 반란을 일으킨 일루스와 연결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선을 넘는 모습을 계속 보이자 동로마 제국의 제노 왕제는 그를 재개할 계획을 세웁니다. 긴제시에 세력을 찾은 제노 황제는 자기와 갈등이 있었던 동고도족의 지도자 데오도리크와 협력을 맺고 그를 동로마 제국 장군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도와 게르는 축출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대 489년 데오도리크는 알프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오도와 게르에게 받은 피해를 잊지 못하는 르키족 전사들이 데오도리크에 따라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데오도리크 입장에서 가문대 가문의 은혜를 완전히 스텝을 좋은 기회였으나 오도 아르케로서는 수십 년 전 피해에 달아났던 악몽의 재림이었습니다.
오더 아케르는 그와 무엇부터 승패를 주고 받았으나 승리를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 서고토와 알라리크 이 세 가지 같은 민족의 데오도리크를 지원하자 당부 몰락의 도시인 라벤나에 은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오도리크의 공성에 맞서서 3년간 라벤나에서 버티던 오도와 아케르는 라벤나 주교 요한이 스스로 데오도리크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도와 아케르는 안전을 보장받고 데오도리크 공동 정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앞장서서 싸운 엽기적 전사들이 오도와 아르케의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데오도리크도 이런 관계가 깊은 오도와 아르케를 하위 동맹 파트너로 원상을 삼아면서 살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데오도리크는 라벤나 입성 10일 후 오도와 아르케와의 연합을 촉구하는 잔치를 벌이다가 힘이 오를 때 갑자기 오도와 아르케를 칼로 찍어 죽입니다. 동시에 오도와 아르케의 친지 세력도 데오도리크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받아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스키족의 독자적인 역사도 고장났습니다. 장례식을 추가 잔치로 대신한 셰베입니다. 이에 대한 데오도리크는 오도와 아르케를 불쌍한 놈이라고 하야며 마치 뼈가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도와 아르케가 몰락하면서 동로만 한시름은 들어서라 데오도리크도 만찬 야신가로 동로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독립왕국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 서나와 제국을 멸망시킨 오도와 아르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도와 아르케가 아버지가 혼족 아틀라의 신복 보아였다는 것을 이제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서나와 제국은 결국 혼족에게 멸망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 항시 고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